자동차 100만 대 조성기지 사업을 앞장서 이끌어야 할 핵심 기관의 책임자들이 잇따라 자리에서 물러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행정 편의주의와 불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생을 한센병 환자를 돌보다 호련히 고국으로 돌아갔던 오스트리아인 할매 수녀가 10여 년 만에 다시 소록도를 찾았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이 세무신고 서류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제보를 받고도 묵살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민선자치 20년이 넘었지만 행정과 재정 모두 중앙정부에 예속되는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해결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100만 대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광주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통과 여부를 결정할 시기가 임박하면서 광주시의 초조함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사업의 핵심 기관장들이 잇따라 광주시에 결별을 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김인정 기자의 집중 취재였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사업의 기본 인프라 조성을 맡고 있는 광주그린카진흥원은 자동차 100만 대 조성 사업의 전초기지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 임기를 1년 반 이상 남긴 그린카진흥원장이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A 원장은 올 초부터 광주시에서 자신을 찾아와 사퇴하라는 압박을 가했다고 폭로했습니다. A 원장은 시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완성차 공장 유치보다 부품 공장 우선 유치 쪽에 무게를 실으며 의견차를 보여왔습니다. 다름을 다름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름 이콜 틀림, 반대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광주시의 과연 정책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광주시는 그동안 그린카진흥원이 존폐 기로에 설 정도로 원장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광주시는 현재 신임 그린카진흥원장을 뽑기 위해 공모 절차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자동차 100만 대 사업의 또 다른 한 축인 광주형 일자리를 담당했던 사회통합지원센터. 이곳은 최근 광주시에 공문을 보내 사업 포기를 통보하고 20여일째 업무 중단 사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광주시와 함께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며 노동자가 회사 결정에 참여하는 노사 공동결정제를 제안해왔지만 최근 광주시가 돌변했다고 판단해서입니다. 노동자의 의사결정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게 전혀 없어요. 광주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용어를 순화시켜 노사 책임 경영으로 바꾸긴 했지만 노사 공동결정이라는 본질은 훼손되지 않았다며 반박합니다. 어떤 그 철학이나 가치를 포기했다 이런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인지 팩트가 하나도 없어서 그건 정확히 저희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올해는 오로지 자동차 100만 대라며 경주마처럼 달리고 있는 광주시. 잇따른 핵심 기관장들의 결별 선언이 광주시의 행정 편의주의와 불통을 나타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받고도 이를 덮어버린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신뢰받는 세정을 펼치겠다는 국세청의 구호가 무색하게 됐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2014년 한 의류 다단계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36억 9천여만 원이 누락된 사실을 밝혀냈지만 11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나머지 25억 9천여만 원을 판촉비로 지출했다는 업체 측의 소명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체가 제출한 판촉비 지출 자료는 허위로 작성됐다는 제보가 곧바로 국세청에 접수됐습니다. 제보자는 자신이 허위 서류를 직접 작성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광주국세청은 세무조사 당시에도 일부 판촉비 지출 자료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서도 제보 내용을 조사하지 않고 덮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제보자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이었다는 게 감사원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광주국세청은 일부 감사 지적 사항이 국세청 과세 방침에 부합하지 않고 제보를 확인하지 않은 건 이미 세무조사를 실시했던 사안에 대한 중복조사 우려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세금을 탈루하고 증빙 서류까지 허위로 작성한 범법 행위를 국세청이 그대로 넘어간 건 이해하기 힘듭니다. 더욱이 업체를 대리한 세무회계사는 국세청의 정보를 업체 측에 알려주고
거짓 서류를 만들도록 조언까지 했을 정도로 세무행정의 기강회의는 만연해 있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민선자치가 20년이 넘었습니다만 이할자치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지방은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로 지방 분권형 개헌이 주목을 받았는데 20대 국회가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수도권 의석은 10석 늘었습니다. 전체 122석으로 국회의원 지역구석 153석의 48%가 넘는데 줄어든 10석은 모두 지방 몫입니다. 행정과 입법, 조세 재정권을 중앙정부가 틀어주면서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 안 그래도 수도권 집중 우려가 높은데 지방 목소리가 더 외면될 개연성이 커진 겁니다. 특히 청년 실업과 저출산, 양극화 문제는 지역 실정에 밝은 지방정부의 몫인데도 온전히 중앙정부 책임에 맡겨져 있습니다. 중앙 집권 정부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한 이런 추세에 있지 않습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확실하게 지방 분권, 지방 자치 체제 하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0년대 초부터 지방 분권을 외쳐왔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뿐입니다. 그러나 때마침 판이 깔렸습니다. 총선 민심은 여소야대를 선택했고 일방통행식 청와대 독주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에서 보듯 중앙정부가 시키면 무조건 따라야 하느냐는 지방의 반발도 커진 만큼 20대 국회 개원 초에 이런 불평등한 구조를 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광전남 6명을 비롯해서 총선 당선인 43명은 지방 분권형 개헌을 주도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런 재정에 관한 부분을 지방이 당연히 이양하고 충분히 좀 세금에 있어서도 이렇게 전환해서 당연히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생각 자체를 바꿔서 2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이할자치에 머물고 있는 민선자치. 분권형 개헌 등을 통해서 지방의 특단의 재정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저 공연불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의 생산라인 이전 대책으로 광주시가 추진해온 에어가전 육성 사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에어가전 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이 산자부의 지역거점 사업으로 선정돼서 내년부터 5년 동안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해 총 2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지역의 연구기관과 가정기업이 참여하고 혁신센터 건립과 기술 개발, 사업화 지원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서 한센인들을 돌보다가 호련 고국으로 돌아갔던 마리안느 수녀가 10년 만에 소록도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80대 할매 수녀가 된 이분이 처음으로 언론과 만나서 인생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대 젊은 나이 머나먼 타국 자그마한 섬에 들어와 한센인들의 어머니로 살았던 마리안느 수녀. 50여 년이 지난 지금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지만 인자한 인상은 소록도를 처음 찾은 그때 그대로입니다. 언론 앞에 처음 선 80대 수녀는 서툰 한국말로 10여 년 만에 다시 마음의 고향을 찾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아름다운 섬, 또 나 사랑하는 섬, 여기 다시 오는 거 정말 기뻤습니다. 몰라보게 달라진 소록도 풍경에도 감사하단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깨끗하게 집 있고 저들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입으로 피고름을 짜내며 자신보다 한센인들을 아꼈던 40여 년. 청춘을 다 바친 인고의 시간을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했을 뿐이라고 덤덤하게 털어놨습니다. 편지 한 장만을 덩그러니 남기고 소록도를 떠나야 했던 그때가 오히려 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간호원으로서 특별한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마음 너무 무겁고 또 아프기도 하고. 환자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했다는 80대 할매 수녀는 지금도 병원에 있는 한센인들을 찾아 희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한센인들에게 친한 친구로 기억되고 싶다는 마리안느 수녀는 오는 6월 초까지 이곳 소록도에 머문 뒤 다시 고국인 오스트리아로 떠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자녀들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 시청자분들, 어떤 학원에 보내시나요? 해마다 광주 지역의 학원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중국어 같은 외국어를 배우는 국제화 학원과 미술, 음악 등 예체능 계열의 학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다르게 대학 진학이나 내신을 위한 입시 학원과 보습 학원은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 6년 동안 입시 학원도 1,200여 곳이 문을 닫기는 했지만 새로 생기는 입시 학원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도 국어, 영어, 수학은 대학 입시의 중요한 과목으로 대우를 받고요. 체육과 미술, 음악은 수업 시간을 줄일 만큼 관심을 덜 받는 과목으로 나뉜 지 오래죠. 진학과 입시 위주의 교육이 공교육뿐만 아니라 사교육 시장마저도 빈익빈 부익부의 기형적인 형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4월분 누리과정 예산을 광주시와 교육청이 긴급 지원할 걸로 보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시장과 시의회 의장, 교육감 등이 내일 간담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을 긴급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유치원 누리 예산을 어린이집에 나눠서 지원하는 방안과 교육청이 유치원 예산을, 광주시가 어린이집 예산을 각각 지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이 개원 12주년 기념식을 갖고 세계 인류병원으로 도약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2004년 문을 연 이후 글로벌 암 특화병원으로 자리매김한 화순 전남대병원은 개원 12주년을 맞아 6월 말까지 지역민과 함께하는 건강 나눔 행사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펼칠 예정입니다. 광주은행이 지역의 중소기업 CEO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은 리더스클럽 2016년 정기총회를 열어 사업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기총회가 끝난 뒤에는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의 급변하는 국제금융시장에 의해 초청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광주도시공사가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투명성기구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조선 이공대학교 사회복지과 학생들이 광주 천변에서 쓰레기 줍기 등 환경 정화 활동을 했습니다. 광주 광산구 평동주민과 사회단체 회원들이 코스모스길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곡성군이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와 함께 찾아가는 치과 진료봉사를 펼쳤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입소문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의 김광욱 책임연구위원이 문화전당 개관 이후 100일 동안 인터넷 블로그에 올라온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 게시물 건수가 1,600여 건으로 방문자 3,400명당 한 건꼴에 그쳤습니다. 또 같은 기간 양림동을 언급한 횟수와 비교해서는 43%, 대인 시장에 비해서는 72%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게시물에서 많이 언급된 단어는 좋다, 예쁘다 순이었고 특히 전당에 들른 사람 중 41%가 야경을 촬영하며 예쁘다를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밤부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은 광주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올해 새벽까지 남해안에 최고 80mm, 광주와 전남 내륙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광주 18도로 오늘보다 7에서 8도가량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광주시 한미합작투자사업 이른바 겜코 사업과 관련해서 뒷돈을 받고 내부 정보를 빼돌린 자문위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배임 수재 혐의로 기소된 겜코 사업 자문위원 44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확정했습니다.